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회사와 모임, 병원과 대학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대구 신천지 사태, 또 8, 9월에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에 이어서 3차 유행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에 발표된 신규 확진자 이틀 연속 300명을 넘었습니다. 300명을 넘었을 뿐 아니라 이제 빠르게 늘고 있죠. 오늘은 343명인데 네. 해외 유입은 조금 줄었고 국내 발생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네. 해외 유입이 50명이고 국내 발생이 293명인데요. 발생 지역도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14개 시도에서 나왔는데요. 네. 지금 유의해서 봐야 할 곳은 강원도 20명, 전라남도 27명, 경상남도 28명 이렇게 이 세 지역에서 확진 환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려했던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어제는 7명이 늘었는데 예. 오늘은 12명이 늘었습니다. 대개 확진 환자 비율로 보면 중증 환자로 가는 비율이 3% 정도 예. 이제 잡히면 지금 우리 병상이 119개가 남았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하루에 그러니까 300명 발생하면 9명에서 10명 정도가 위중증 환자로 간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아마 1, 2주 안에 전국에 있는 중증 환자용 병상이 비상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그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지역에서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데 경남 하동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뭐 하동은 지난 2월 이후에 한 명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른바 청정 지역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확진 환자가 17명이나 나왔습니다. 네. 학교를 중심으로 했었는데요. 그 하동에 있는 중학생과 그 학교의 교사가 지난 17일에 확진을 받고 요즘은 이제 한 명이 확진이 나오면 그 집단 전체를 대부분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학생 11명이 또 추가 확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로 확진된 중학생이 다니는 학원이 2곳 있는데 이 학원에서 또 그 학원 강사 둘이 3명이 확진이 됐고요. 그다음에 조금 특이한 것은 하동군에 있는 다른 중학교,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중학교의 학생도 감염이 됐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감염,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확진 환자가 크게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동군은 그 자치단체 자체로 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실제로 집합금지라든가 운영 중지가 들어가는데 더 예. 강도가 셉니다. 모든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이 다 이제 그 등교가 중지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체육시설,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뭐 이런 데 사용 다 중지됐고요. 행사 집합 완전히 금지가 된 거의 그 봉쇄에 가까운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속초의 요양병원 또 연대의 동아리 모임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속초 요양병원은 뭐 꽤 긴 기간 동안 숫자는 많지 않은데 확진 환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사례고요. 연대는 그 연대 공대 소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식사를 하는 그런 모임인데 예. 그 모임에 참석했던 학생이 13명이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지금 그 7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학생들을 매개로 해서 학교 내에 있는 구성원들 이곳저곳으로 좀 확진이 되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이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요즘 이제 대면 수업을 하고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다 보니까 학교 내 곳곳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뭐 공학관, 학생회관,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동아리 모임이 있는 이런 그 교실들을 이제 많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학교 전체가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남대 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면서 광주가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놨는데, 근데 이 전남 지역의 의료시설,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남대 병원의 본원은 광주에 있고요. 네. 화순에 또 있거든요. 화순 전남대 병원인데 그러니까 전남대 병원의 그 첫 번째 지표 환자가 13일에 확진이 되는데 14일에 그 화순 전남대 병원에 있는 간호사가 확진이 됐습니다. 아, 예. 그리고 너댓새 후에 또 이제 다른 병동의 간호사가 확진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포기독병원에서 또 응급실 간호사가 확진이 됐고 순천중앙병원의 간호사가 또 확진이 되고 예. 그 병원에서 이런 확진 환자가 나오게 되면 일정 시설을 폐쇄해야 되고 이제 외래 진료 같은 걸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남대병원은 그 폐쇄를 22일까지 늦췄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전남대병원은 관련 확진자가 47명까지 늘었습니다. 이제 이른바 N차 감염을 마구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 전남 지역에 사실 꽤 규모가 있는 병원이 지금 서너 곳이 되게 뭐 이제 진료가 제한되거나 코호트 격리가 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일반 진료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지금 현재 일일 신규 확진자 국내 감염뿐만 아니라 해외 유입 사례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갑자기 10여 명이 늘어났어요.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좀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겨울철로 들어서면서 이 우려했던 3차 유행의 시작은 분명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1차 신천지라든지 2차의 이 감염이라는 것이 굉장히 폭발적이었었는데 예. 이때는 사실 타겟이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8월 11일 날 34명이었던 것이 8월 12일 날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환자가 나왔고요. 근데 8월 15일 날 집회 이후로 8월 27일 날 441명까지 올라갔어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때보다 속도는 더 늦지만 아직까지도 피크를 찍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더 숫자가 나올지 더구나 그때보다도 훨씬 더 지역사회에서 무증상 감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할 수가 있는 것인데 또 우리가 이 8.15 사태 이때가 전부 수습되기 전에 10월 12일 날 2단계를 1단계로 완화를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상황이 사실 완화할 상황이 아니었었는데 너무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생활과 같이 방역을 하자는 의미에서 했고 또 11월 7일부터는 이제 5단계로 바꾸면서 이때도 1단계였었는데 상당히 숫자로 보면 완화가 됐죠. 예. 수도권인 경우 100명 이상이라니까 상당히 좀 어려울 줄 알았었는데 100명이라는 게 금방 갈 수 있다는 예, 숫자라는 예. 걸 지금 알게 되었고요. 결국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방역만으로는 이것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것, 또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겟이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1.5단계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예, 예. 일단 경각심을 가지고서 이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지 않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이번 주 정도 지나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일단 이 5단계라는 것을 정했기 때문에 예. 지금 1.5단계로 올리는 것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했는데 2단계로 올리는 것은 사실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주저할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방역 면에서만 보면은 이것은 빨리 선제적으로 2단계를 가는 것이 네. 이 대규모의 유행을 막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방역 당국이 아마 고심도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방역 자체로는 뭐 당장 2단계로 가는 게 아무렇지도 뭐 이상할 것이 없는데 그거 말고 또 고려해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거리두기 완화를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예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추세가 조금 가파르냐 아니면 뭐 정상적인 상황이냐 이 판단은 또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상하기로 벌써 10월 12일 날 1단계로 완화하면서 일반적인 환자 수는 많이 늘어나면서 예. 우리 의료 체제가 감당하는 한 좀 버텨보면서 중환자로 많이 가지 않게끔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실제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 조용한 전파가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지금의 발생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400명 올라가는 거 얼마 안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 또 지금 1.5단계로 낮추기는 했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 이것은 앞으로 1, 2주 후나 돼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예. 지금 이 상황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2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바로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 지금 앞으로 겨울철이 더 점점 더 추워지면서 우리 사람들은 자꾸 실내로 들어오는 상황에 우리 면역력은 떨어지고 예. 또 우리 이 방역 또는 이 우리 국민들의 행동 이것들이 완벽하게 지금 이 제어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긴 동안에 이 코로나가 지금 있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1년은 더 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 이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다잡고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들이 문제일 것이고 지금 일본만 해도 2,200명이 갑자기 생기거든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만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방역 수칙 특히 연말에 있어서 모임을 줄이지 않으면은 지금 수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간단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아주 네. 긴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뭐 주초에 정은경 질병청장이 얘기한 것이 1, 2주 뒤에 뭐 4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추세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당장 다음 주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400명 정도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그 400명 넘어간 다음에 얼마나 빨리 꺾어질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방역 수칙 잘 지키고 만남을 좀 자제해서 최대한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인다면은 400명, 500명 올라간다면도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는 계속되어 왔는데 예. 지금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감염자의 수라는 것은 아주 좀 폭발적으로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중증 환자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이 언제 수습될지 굉장히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하루 이틀 사이에 코로나19 지역 유행 양상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는데요. 강도태 차관의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되며 대규모 재유행의 기로에 선 시점입니다. 거리두기의 효과는 통상 열흘에서 2주 뒤부터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국민들께서 노력해 주셔야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언제 어디서 감염이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도가 높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2주간은 가급적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사나 대화가 수반되는 모임은 위험도가 무척 높은 만큼 반드시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정부는 어떻게든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주간 1.5단계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킨다면은 지금 현재의 확산 추세를 꺾을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1.5단계인데 이것이 일주일만 지속된다면은 결국은 2단계로 올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네. 2단계로 가면서 빨리 이것이 종식이라고 하면 줄어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실제 200명, 300명이라도 이것이 계속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벌써 중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환자들이 젊은 층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 1.5단계가 자연적으로 좀 수그러드는 것을 바랄 뿐이지 지금 1.5단계가 됐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방역의 통제에 의해서 줄어들기는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2단계 특히 지금 이 날짜를 보면은 12월 3일까지를 네. 1단계로 해놓은 것이 막 수능을 좀 대비해서 그렇죠. 이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좀 걱정스러운 것이 수능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학생들한테 이 노출이 많아지면 이 부분도 굉장히 우려가 많을 것으로 보여서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2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데 말이죠. 결국은 뭐 2단계가 불가피한 거다라고 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1.5단계의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이 방역 수칙으로는 지금의 확산세를 막기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 1.5단계라는 그 개념이 2단계로 가는 것을 최대한 막기 예. 위한 중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서 사실 4제곱미터당 1명 들어가는 인원 제한이 대부분이지 금지는 거의 없거든요. 뭐 예. 영업 시간을 지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서 2단계로 올리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거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는 선제적으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냐 또는 우리 국민들이 이걸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 숫자가 다 맞춰진 다음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이 속도도 다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또 60대 이상이라든지 또 감염 재생산 지수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은 좀 더 선제적으로 주말이 되면서 올리는 것이 이것이 더 빠르고 방역을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은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강제적인 경제 활동 제한이 좀 불가피해 보인다 하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부터 이제 서울과 경기 또 그리고 광주광역시 1.5단계로 시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저 그래픽을 좀 보면 설명드리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네. 좀 여러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광역 단체만 놓고 보면은 서울, 경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시가 있고요. 이런 곳들은 그 오늘부터 그 1.5단계로 올라가는 것이고, 인천은 23일부터 올리기로 했습니다. 인천은 이제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조금 늦춘 것이고요. 이제 기초 단체로 보면 전남이 많습니다. 순천, 광양, 여수, 목포, 무안은 삼향읍이라는 곳을, 이곳이 다 이제 이 광주하고 이제 고리가 연결이 돼서 계속 이제 감염이 퍼지고 있고요. 각 도시마다도 그 독자적인 지역 발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 곳이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이제 경남 하동. 이 하동은 1.5단계가 아니고 준 2단계로 이제 초강력 대책을 내놓은 곳이죠. 되게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단계는 되게 그 인원을 약간 제한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제곱미터에 1명 정도로 거리를 두는 정도의 조치이기 때문에 커다란 그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나 제약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저희가 최근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좀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또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고, 또 이 영향 때문인지 지금 오늘도 위중증 이상의 환자들도 크게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젊은 층의 확산이 바로 이제 고령층으로 감염이 이어지는 그런 고리가 연결되는 건가요? 예, 일단 지금 40대 이하가 반을 넘고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이 상황이 위중한 것이 40대 이하는 자기가 잘 모르는 증상들, 즉 모르는 사이에 지역사회의 무증상 전파를, 조용한 전파를 계속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전파력이 강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60대 이상 사람들이 감염이 되거나 또는 기저질환인 사람들이 확진이 되게 되면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체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뿐만 아니라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이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 사이에 접촉을 줄이는 방법 이외에는 지금으로는 없어 보입니다. 방역의 통제가 어려운 이유가 40대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무증상인 경우 진단받으러 갈 필요가 없거든요. 본인이 예. 느끼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선가 확진자가 나와야 그때부터 동선을 찾아가게 되면 방역은 항상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더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증상 감염 환자들이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점점 더 넓게 퍼지면서 방역의 통제는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은 의료 체제뿐만 아니라 역학조사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역학조사 다 못 쫓아가게 되면은 지역사회의 무증상 감염은 더 넓게 퍼지는, 이것이 지금 실제 우리나라 1월 20일에 들어온 이후로 계속 증가되어 온 건 사실이에요. 전체적인 지역사회에서의 이 무증상 감염자들, 즉 감염은 되었는데 증상은 안 나타나고 낫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발표를 했었지만 사실은 이것이 계속 축적되어 와서 뭐 적어도 지금 확진자 나오는 사람들의 5배, 10배 정도는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런 지금 우리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얼마나 장기간에 걸쳐서 잘 통제를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몇 명의 환자가 중요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야 될 것이고, 또 선제적인 여러 가지 진단 검사들, 또 특히 위험 지역들,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재활병원 같은 데에 있어서의 종사자들의 아주 주기적인 선제적인 진단 검사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3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얼마나 빨리 떨어뜨리면서 전체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60대 이상의 이제 확진자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제 위중증 환자도 늘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의료 체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병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환자의 3% 정도가 중환자로 발전이 되고, 일단 중환자로 분류가 되면 입원을 25일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 환자가 중환자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되면 25일 정도는 머무른다는 것이죠. 그 병실은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3%라고 치면 지금 하루 확진 환자가 300명으로 났을 때 하루에 9명에서 10명의 중환자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25일 동안 계속 입원해 있으면서 하루에 10명씩 증가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한 300개 이상의 중환자 병실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예. 현재 우리는 119개 정도만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병실 숫자가 모자르고 이것이 이제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심각한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심각한 곳이 경남, 전남, 광주, 강원인데 예. 지금 중환자 병실을 보면 광주가 5개, 강원이 2개, 전남이 1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렇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전체적인 방역 컨트롤 타워에서 이제 전남에 있는 사람을 중환자를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이제 다시 압박을 받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이제 반복될 가능성이 있죠. 이 부분은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과 함께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뭐 지금까지 뭐 들으신 것처럼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주 뒤입니다. 어제 오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과 영상 회의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2021학년도 올해 치르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자, 유은혜 부총리 얘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수능은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 공간이 준비가 되는데요. 현재까지 확진 수험생 120명, 자가격리 수험생 3,8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별도의 시험 공간이 전국에 마련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격리 수험생이 예상보다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고 수능 시험 일주일 전인 11월 26일부터 시험장 배정 등의 마무리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이 되는데 이와는 별도로 원래 오늘부터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2주간, 그러니까 시험이 시작되기까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원래 정해 놨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시작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그 방침은 학교와 학원을 우선 비워서 예. 완전히 방역을 한 다음에 수험생이 들어가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시험장을 잘게 쪼갭니다. 그래서 일단 확진된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병원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가격리된 학생들을 위해서는 아예 그 시험장 자체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별도의 시험장을 만드는 것이고요. 일반 시험장도 2개로 나눠서 일반 수험생이 볼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이제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또 동선을 분리해서 시험을 보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서로 띄워놓게 이제 시험을 보겠다는 것들이죠.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수능 날보다도 그 다음이 더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대규모 발생 양상을 보면 선거라든가 이럴 때 온 국민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방역에 이제 특별히 신경을 쓸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 그렇게 큰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약간 느슨해지는 순간에 예.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자, 이제 수능과 관련한 정부에서 마련한 관리 체계를 좀 보면서 좀 얘기를 좀 하시죠.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증상자,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확진자 다 구분해서 시험 대책은 다 마련을 해놨어요. 지금 그 일반 시험실도 시험실당 최대 24명을 넘지 않도록 한 것은 예. 우리나라의 교실은 정부가 정한 규격이 있습니다. 이 규격에 24명이 들어가면 좌우 간격이 다 이제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뒤 간격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책상에 그 가림막을 다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더 이제 뛰어나와야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시험실당 20명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 확진자는 병원과 생활치료시설을 지금까지 환자 발생 추이로 봤을 때는 상당히 넉넉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시험 자체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다른 내용이 또 있는데요. 관리 체계 그 안에 보면은 지금 수업도 그 전에 이제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아예 그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고3만 가지 않는 게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다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하거나 임시 방학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학교를 완전히 비우겠다는 것이고 예. 그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소독이나 방역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저 마지막에 보면은 퇴실 시 인원 분산이라고 있었는데 이거는 그 시험 끝나고 난 그날에 적용되는 방역 지침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꺼번에 막 몰려서 나오게 되면 예, 예. 역시 그것도 이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동선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이제 타이완 같은 경우가 학교를 이제 다시 문을 열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 여러 개를 만들어놨죠. 그래서 아. 한꺼번에 아이들이 몰려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예. 이제 유도를 했거든요. 그런 방식을 차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백 교수님, 이제 수능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말이죠. 이제 뭐 누구보다 이제 수험생들이 긴장을 하겠지만은 가족들도 역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같이 끼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역도 또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예, 물론 본인들도 절대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가능하면 학원이라든지 PC방 같은 데 가지 예. 않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어디서 걸릴지를 모르는 이 가족들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 식구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PC방이라든지 다중 이용 시설에 절대로 좀 가지 않는 것을 지금 한 2주일 동안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집에 들어왔을 때에도 자가격리 수칙에 맞게끔 한 예. 2주일 동안 행동을 한다면은 즉 실내라 할지라도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2주일간만은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하고 주변 소독도 좀 잘하고 환기도 잘하고 또 가능하면은 같이 자는 일도 하지 않고 하는 일들을 해야만 지금 앞으로 2주일 일생일대 시험을 보기 위한 준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시험 준비도 뭐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은 건강 관리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 백신 개발 소식을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 파이자가 다시 실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95% 효과가 있다고 나왔고요. 또 이제 곧바로 지금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중간 검사 결과 때는 그 확진자가 94명이었는데 예. 그때 이제 8명 정도가 그러니까 그 후보 물질을 투여한 대상자 가운데 8명 정도가 이제 걸렸고 나머지는 다 이제 투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걸렸다는 얘기가 됐는데 이번에 170명 대상으로 했을 때도 역시 백신 처방 뒤 감염 환자는 8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더 이제 그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이죠. 예. 95%까지 나왔다는 것이고요. 부작용도 지금 뭐 피로를 보인 사람이 3.7% 정도, 두통을 호소한 사람이 2% 정도이고 예. 심각한 부작용도 보고가 안 되고 있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했던 모더나보다도 뭐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더 좋은 그런 상태고 지금 이제 그 긴급 사용 승인을 하기 위한 조건들을 이제 갖춰놓은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바로 신청을 할 것이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독립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제 12월 초면은 아마 승인이 나올 것 같고 예. 그렇게 되면 12월 안에는 뭐 수천만 명 정도는 맞을 수 있는 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상황이 예. 좀 꼭 확실치는 않은 것이 예. 지금 이 환자 수라는 거 170명인데 65세 이상도 94% 이상 방어율이 있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건 확실치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은 65세 이상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최고의 상태에서 통제된 상태에서는 이거 에피카시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정도 효율을 나타낼 수가 있지만 예. 실제로 우리가 접종을 하고 나서 감염이 될 때에는 언제 걸릴지를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 감염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방어율이라는 것도 훨씬 더 떨어질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95%라고 그래도 이게 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 8명이 감염됐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94명에서 8명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170명까지 나오는 동안에는 한 명도 안 걸렸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이상하기도 하고요. 예. 또 모더나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은 거기서는 11명이라는 중증 환자가 나왔는데 전부 위약군에서만 나왔다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예. 지금 이 파이자의 경우에서는 8명인데 이 8명 중에 과연 중증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결과는 최대한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예. 노령자에 있어서도 방어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메신저 RNA 백신이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좋을 줄은 몰랐었는데 예. 하여튼 결과를 보면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연말에 이제 몇 천만 명 맞출 때 과연 얼마나 방어율이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살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임상 결과 특히 회사에서 발표한 결과만 보고서
너무 희망적으로 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임상 결과 내용이 이제 실험실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되고 역시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이 이제 안전성 또 유효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다 하는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